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한 고을에 총명한 여종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순하고 덕스럽다고 하여 순덕이라고 불렀지요. 순덕이는 워낙 명랑하고 싹싹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잘해준 덕분에 효녀 순덕이라고도 불렸답니다. 그런 순덕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나무 주변에서 놀고 있는 개미들이었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먹을 것들을 나르는 것을 보면 정말 부지런해 보였지요. 순덕이는 고을 주막에서 일하는 여종이었습니다. 주모는 착하고 일 잘하는 순덕이가 고마웠지만 언젠가는 시집을 갈 아이였지요. 그럴 때마다 주모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이를 데리고 간 남자는 복 받은 것이지. 암 그렇고 말고. 그런데 순덕이가 떠나면 마음이 참 황망할 것 같네 그려. 저렇게 착하고 일 잘하는 아이가 또 어디 있나 그래. 주막에는 만드기라는 머슴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만드기가 순덕이를 좋아한다고 알려졌지요. 순덕이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피식하고 웃지만 만드기의 순수한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가 소고기를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도 순덕이가 나타나니 우리 효녀 순덕이, 우리 착한 순덕이, 우리 총명한 순덕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덕이는 시장 상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왈패들이 자릿세를 내라고 힘없는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주 먹여 살리겠다고 장사를 하는 분이었답니다. 순덕이는 할머니의 지극정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 할머니가 왈패들 때문에 바닥에 쓰러져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순덕이는 얼른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힘없는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 법이 어디 있어? 왈패들은 경계하기는커녕 순덕이의 미모를 보고 키득키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처자가 있다는 것은 처음 보았네 그려? 그러니까 네가 바로 순덕이란 말이지. 여기 오기도 전에 네 이름은 들었다. 그러지 말고 우리랑 놀러 가는 것이 어떠냐? 하지만 순덕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장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시오. 왈패들은 또 한 번 키득키득거렸습니다. 싫다면 네가 어쩔 건데. 보아하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자들 같은데. 여기서 살아가려면 여기 시장 상인들한테 잘 보여야 할 것이오. 무엇이라?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데? 우리 고을은 여기 상인들의 힘으로 굴러간다 이 말이오. 상단에서도 우리 고을의 특산물을 필요로 한단 말이오. 지금이라도 당장 상단에 귀에 들어가면 관가에서도 당신들 얼굴 익히는 건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오. 순덕이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벌써 상단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을 것이오. 왈패들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야? 우리 상인들이 벌써 서찰을 보냈을 것이오. 우리 상인들이 연락은 정말 빠르거든.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어떻소? 그러자 왈패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순덕이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순덕이는 그런 왈패들의 오합지졸을 보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은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말이오. 여기는 빨리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오. 그러자 왈패들은 신경질을 부리며 물러났습니다. 왈패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상인들이 모두 순덕이에게 몰려왔습니다. 순덕아, 너 정말 총명하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어찌 그리 말이 술술 나오느냐. 그런데 네가 말한 그 상단이 다 사실이냐. 그러자 순덕이는 머리를 극적이더니 희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야 모두 지어낸 말이죠. 상단이 우리 상인들의 연락을 그리 빨리 받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상인들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장을 지나가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관상도 잘 볼 정도로 용한 사람이었지요. 저기는 왜 저렇게 요란한 건가? 점쟁이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참. 아주 머리가 빨리 굴러가는 처자로구먼 그래. 나중에 시집 가면 신랑을 아주 놀려먹겠어. 점쟁이는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저 처자 말대로 이 고을 특산물은 상단에서도 필요로 하지. 들어보면 딱히 거짓도 아닌데 말이야. 아주 머리가 비상한 처자가 아닌가. 관심이 많지 않던 점쟁이는 천천히 순떡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흥이 난 상인들이 순떡이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점쟁이가 순덕이의 얼굴을 보더니 기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관상이란 말인가? 점쟁이는 손과 발까지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점쟁이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침을 꿀꺽 삼킨 점쟁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순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순덕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부여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덕이는 놀랄 틈도 없이 점쟁이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점쟁이는 여전히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순덕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순덕이의 관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지고. 이런 관상은 태어나서 처음이로구먼. 순덕이는 그제야 웬 영감이 자신의 얼굴을 부여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이보시오 어르신. 백주대낮에 처녀의 얼굴을 이리 잡으시면 오해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놓아주기는커녕 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술술 나오고. 정말 대단한 처자로세. 그제야 손을 놓은 점쟁이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순덕이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시장 상인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영감이 처녀의 얼굴을 부여잡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상인들 몇 명이 점쟁이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꽤 유명한 점쟁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순덕이는 더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께서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이란 말입니까? 점쟁이는 여전히 웃기만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구나. 이름이 순덕이라고 하였지. 그렇소만. 대체 왜 그러시는지. 지금까지 수많은 관상을 봤으나 너와 같은 관상은 처음 보는구나. 너의 관상에 대해 내가 말해주랴. 너는 안방마님. 아니지. 그냥 안방마님이 아니라 정경부인의 관상이 보이는구나. 정경부인이라고 하니 순덕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경부인은 정일품과 종일품의 아내에게 주는 봉작입니다. 정일품은 영의정, 종일품은 좌의정과 우의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순덕이에게 그런 최고위 정승의 아내가 될 관상이 보인다니. 시장 상인들도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지요. 하지만 점쟁이는 이제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대단한 관상은 볼 수가 없을 터. 오늘은 정말 값진 날이로구나. 순덕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련?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순덕이는 당황했지만 말투는 조심스러웠지요. 이후 너의 관상을 다시 보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순덕이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관상을 보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주막 아주머니하고 머슴 만드기는 매일 저희 얼굴을 보는데. 시장 상인들은 순덕이의 재치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점쟁이는 흐뭇하게 웃더니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조만간 보겠네. 그때까지 편안히 계시게. 점쟁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신이 난 것이었지요. 주막으로 돌아온 순덕이는 긴가민가하였습니다. 어쩌면 꿈이라도 꾼 것일까요? 다음 날에도 순덕이는 열심히 주막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한 말 때문에 순덕이는 좀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험악한 인상의 산적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주막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지요. 순덕이와 주모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 순덕이라는 처자가 누구냐? 순덕이는 겁을 먹었지만 침착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내 부하들을 바보로 만든 그 처자로구나. 어디 한번 상단에 빨리 연락해보거라. 그러자 순덕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산적 두목의 부하들은 키득키득거리고 있었지요. 너의 거짓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두고 보거라. 앞으로 이 주막은 우리 산적들의 것이다. 알겠느냐? 순덕이는 놀라서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허탈한 주모는 하늘이 노랗게 보였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관가에 신고하면 당장 당신들을 잡으러 올 것이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주막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바로 목숨을 잃을 터인데. 순덕이는 그제야 주막 주변에 산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놓고 힘으로 주막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산적 두목은 걸걸하게 웃었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주막을 가지는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마. 그것이 무엇이오? 산적 두목이 손가락을 흔들자 큰 통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잘 보거라.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통나무에 구멍이 하나 있다. 이 구멍에 명주실을 넣어 보거라. 넣기만 한다면 내가 부하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주막을 장악하는 일도 무르도록 하마. 통나무는 너무 두껍고 컸답니다. 산적 두목이 말한 것처럼 눈을 크게 떠도 구멍은 잘 보이지 않았지요. 이런 구멍에 명주실을 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시킨 것이었지요. 그때 뒤에 있던 머슴 만드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해보겠소. 산적 두목은 놀란 척하며 만드기를 조롱했습니다. 용기가 가상하구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만드기는 벌벌 떠는 손으로 명주실을 가져왔습니다. 옆에 있던 순덕이는 조용히 속삭였지요. 만드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켜보기나 해. 만드기는 명주실을 길게 꺼내더니 바가지로 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명주실을 적셔서 통나무 구멍 안에 넣으려는 것이었지요. 실에 침을 발라 바늘에 넣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나무는 너무 두꺼웠습니다. 바늘에 실을 넣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요. 명주실이 구멍 안에는 들어갔지만 완전히 뒤로 빼낼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멍이 워낙 작으니 명주실이 여유 있게 들어가지도 않았답니다. 만드기는 뜻대로 되지 않자 옷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산적 두목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았으니 매를 좀 맞아야겠구나. 만드기는 기겁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오? 그런 말씀은 없지 않았소. 내 말을 듣기도 전에 네가 움직이지 않았느냐? 그러게 누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만드기는 산적에게 매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주막은 산적들에게 빼앗기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순덕이가 결연한 얼굴로 산적 두목 앞에 섰습니다. 내일 신시까지 기다려주시오. 신시는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늦은 오후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시까지 기다리면 답이 나오느냐? 그렇소. 만약 신시의 명주실이 들어간 통나무를 보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오. 산적 두목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싸움에서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통나무 구멍 안에 명주실을 넣기만 한다면 이 주막에서 모두 물러날 것이다. 그 전에 도망치는 건 생각도 하지 말거라. 그런데 그날 밤 순덕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쿨쿨 잠을 자는 것이었지요. 주모는 의아해서 순덕이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나무 구멍 안에 명주실을 다 넣으려면 조금이라도 힘을 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순덕이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우리 착한 순덕이. 주막이 망하더라도 우리 순덕이 시집은 보내야 하는데. 주모는 그렇게 한탄하더니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순덕이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순덕이는 닭이 울기가 무섭게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앞에 나무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 산적들은 꼭두새벽이라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순덕이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순덕이가 말한 신시가 됐습니다. 네가 말한 신시다. 통나무에는 명주실을 넣었느냐? 순덕이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소. 여기 통나무 구멍 안에 명주실을 넣고 이렇게 꽁꽁 묶어버렸소이다. 산적 두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하들도 기겁하는 것이었지요. 순덕이가 말한 대로 명주실이 통나무 구멍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꽁꽁 묶은 것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신기한 얼굴로 통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켰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내지 못했는데 순덕이는 어떻게 해낸 것일까요? 순덕이가 꼭두새벽에 일어나고 찾아간 나무에는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개미 몇 마리를 손으로 데리고 오더니 허리에 명주실을 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통나무 구멍 안으로 조청을 흘려 넣었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개미가 조청을 따라서 구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손쉽게 통나무 구멍에 명주실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순덕이는 아예 명주실을 칭칭 감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일찍 잠을 잤던 이유는 개미들이 이른 아침에 가장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개미를 배려한 순덕이의 착한 마음씨였지요. 설명을 들은 산적 두목은 넋이 빠졌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어찌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총명한 처자가 맞구나. 산적 두목은 손짓으로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순덕이라고 하였지. 너의 지혜에 감복하였구나. 약속대로 이 주막을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이제 우리 식량은 이 주막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주막의 생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다. 순덕이는 놀랐습니다. 험악하기만 하던 산적 두목에게 이런 배포가 있는 줄 몰랐지요. 저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만 하거라. 오늘만은 너의 이야기는 모두 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빼앗지 말고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란 말이오. 그럼 식량은 원하는 만큼 드리리다. 그러자 산적 두목은 주막이 떠나랴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총명하구나. 게다가 배짱까지 이렇게 있다니. 그래, 좋다. 네 말대로 산적 일은 모두 포기하도록 하지. 그러자 부하들이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부하들을 다독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가 그래도 힘은 장사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이 처자 말대로 이제는 정당하게 돈을 벌 때도 되었지. 그리하여 주막은 산적들에게 식량까지 팔았으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산적들에게 식량을 판다고 하니 우려가 많았지요. 산적 두목이 생각보다 의리가 있었고 나쁜 짓도 이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산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산적 두목이 고을 사또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빼앗은 일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개과천선했다고 하지만 고을 사또에게는 어림도 없는 핑계였습니다. 사또는 순덕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총명한 처자가 어찌 산적들과 내통을 했단 말인가? 사또는 순덕이라는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순덕이를 부른 것이었지요. 그대가 순덕이라는 처자요. 그렇습니다, 나리. 어찌 그대와 같이 현명한 처자가 산적들과 내통을 했단 말이오. 내통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오. 처자는 산적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단 말이오. 전에 했던 나쁜 짓에 대해서는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약속을 한 이후부터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사또는 당당하게 말하는 순덕이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착하게 살았다는 말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적들을 모두 소탕한 실적이 있었으니 사내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사또는 산적들의 행적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정말 순덕이와 약속한 이후로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답니다. 모두 정당하게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어찌 그놈들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사또는 결국 산적 두목을 직접 만났습니다. 산적 두목에게 들은 사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또는 웃음이 나왔지요. 듣던 대로 정말 총명한 처자로구나. 사또는 다시 순덕이를 불렀습니다. 처자 말대로 산적들은 개과천선하였구려. 아무래도 처자의 지혜에 감복한 것 같은데. 그 개미는 어떻게 된 것이오? 순덕이는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올 뻔하였지만 예의를 차려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매일 보는 것이 바로 개미들이었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요. 그러다가 개미가 뭘 좋아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청을 통나무 구멍 안에 넣은 것이오? 그렇습니다, 나리. 사또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을 업무에 치이다 보니 웃음이 많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낭자 덕분에 제가 다 웃음이 나오는구먼 그려. 낭자의 소신은 이제 알았으니 물러가도 좋소. 산적들은 일일이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풀어줄 것이오. 순덕이는 그렇게 사또의 집을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요. 사또가 약속한 대로 산적 두목과 부하들이 풀려났습니다. 자릿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죗값을 치르도록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또에게 서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바로 거래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서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사또는 그날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힘을 낼 기운도 없었지요. 하루는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서찰을 받았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순덕이는 마침 관아의 창고에 들렀습니다. 사또와 만나고 산적들이 모두 무죄방면된 이후에 관아의 모든 식량까지 책임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순덕이에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람? 순덕이가 흐느끼는 소리를 따라갔더니 사또가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왜 그리 슬피 울고 계십니까?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가 여자 앞에서 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니까요. 별일 아니오 낭자. 식량 때문에 들렀구려. 사또는 식량 문제로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순덕이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셔요, 나리. 사또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었지요. 그런 사또가 갑자기 순덕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혹시 순덕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또는 순덕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은 이 서찰을 거래서 받았소. 거래서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화직원이요. 서직방이라. 묘구출하니 오직장하고 유구입이라. 사또는 절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글귀를 아는 사람은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오. 순덕이는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임금이 이 글귀를 전국의 사또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현재 조정에 인재가 부족하니 전국의 사또들 중에 뽑으려는 것이었지요. 대신에 이 글귀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도 다른 사내들처럼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정에 인재가 부족하다는 말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런 글귀가 온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소. 대체 이 글귀의 내용이 무엇인지.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또 보고 또 봐도 알 수가 없었소.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소.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그래서 사또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순덕이에게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사또의 심정이 이해가 되니 절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덕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순덕이는 천천히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화직원. 그리면 둥글다는 뜻입니다. 서직방. 글자를 쓰면 네모라는 뜻이지요. 오직장. 정오에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또는 묘구출과 유구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묘는 토끼, 유는 닭으로 읽히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순덕이는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라? 어찌 이것이 해가 된다는 말이요? 설명해 주시구려. 해는 그림으로 그리면 둥글지만 글로 쓰면 각이 집니다. 묘방이 동쪽이니까 정오에 가장 길어졌다가 서방, 즉 서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그럼 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또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글귀를 쉽게 해석하다니 말이에요. 낭자는 어찌 그렇게 쉽게 읽으신 것이오? 그러자 순덕이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에서 매일 보내다 보니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다가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 글자로도 썼지요. 제가 처음으로 글자를 배운 것이 바로 해입니다. 사또는 순덕이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언변도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해라는 내용을 적어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궐에서 사또를 불렀습니다. 주막에서 한참 바쁘게 일하던 순덕이도 놀랐지요. 나와 함께 가야겠소 낭자. 어찌 그러십니까, 나리? 저처럼 천한 사람이 어찌 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 따라오면 알지 않겠소. 그렇게 순덕이는 사또를 따라서 궐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운 한복도 입었답니다. 궐에 들어간 순덕이는 주눅이 들었지만 사또가 갑자기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기죽지 마시오 낭자. 내가 옆에서 지켜줄 터이니. 그렇게 순덕이는 사또의 손을 잡고 임금을 만났습니다. 임금은 사또를 보자마자 흥겹게 웃었습니다. 나에게 서신을 보낸 사람은 자네뿐이었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던가? 그러자 사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하. 실은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순덕이라는 처자입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순덕이는 우리 고을에서 총명하기로 유명한 처자입니다. 자릿세를 빼앗는 산적들을 상대로도 당당히 맞선 적이 있습니다. 주막을 장악한 산적들을 개과천선시킨 적도 있습니다, 전하. 임금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었단 말인가? 어서 말해보거라. 사또는 바로 통나무와 개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고 있던 임금도 그렇지만 신하들도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는 여종이 어찌 그렇게 총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종으로 살 처자가 아니로구나. 내가 직접 순덕이의 종문서를 태우고 방면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순덕이는 더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방면까지 하면서 양민이 된 것이었지요. 감격한 순덕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는 임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같이 있던 사또 역시 임금의 은혜에 감복하였답니다. 사또는 자신이 직접 문제를 풀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주막에서 일하는 보잘것없는 여종이 풀었다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임금은 사또의 정직함에도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본인의 소원대로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형조에 속한 정육품 벼슬 형조좌랑에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또가 아니라 좌랑나리가 되었네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순덕이는 양민이 된 이후로도 여전히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이 들었던 주모 아주머니와 머슴 만드기와 헤어질 수 없었지요. 그리고 형조좌랑이 찾아왔습니다. 좌랑나리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낭자에게 빚을 지지 않았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동안 숱한 혼담이 들어왔다오. 다들 명문가 집안의 딸들이었지요. 얼마 전에는 예조판서 집안에서도 혼담이 들어왔었지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하였소. 그럴 때마다 낭자가 계속 아른거리지 뭐요. 그러자 순덕이는 얼굴이 처음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낭자. 너무 늦게 얘기한 것 같소만. 나와 혼인해 줄 수 있겠소. 제가 어찌 자랑나리의 배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낭자는 충분히 자격이 있소. 내가 조정에서 앞으로 일하려면 낭자의 지혜가 필요하오. 그러니 저와 혼인해 주시오. 그리하여 순덕이는 좌랑 나리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순덕이의 지혜는 조정에서도 빛을 보았답니다. 형조좌랑은 결국 병조판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순덕이는 모처럼 고향을 들렀습니다. 바로 주막이었지요. 주막에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시장 상인들의 자리세를 빼앗는 왈패들이 있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힘들게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얼른 뛰어가서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왈패들은 병조판서의 부인이 나타났다고 하니 다들 두려워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인이 이런 시장에 온 것이 이상한 것이었지요. 시장 상인들은 모두 순덕이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덕이 아니야. 정부인 됐다고 해서 앞으로 얼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순덕이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그려. 역시 이 고을에서 가장 총명했던 사람은 순덕이었지. 순덕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병조판서 신랑과 함께 조정에 있다 보니 고향에 있던 시장 상인들이 그리운 것이었지요. 저도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시장 상인들과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순덕이 뒤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순덕이 앞에는 바로 예전에 관상을 말했던 그 점쟁이가 서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허하고 웃었습니다.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군. 마님의 관상은 전에도 못 봤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오. 순덕이는 점쟁이의 신기한 눈빛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는 조심히 순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전의 관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한 적이 있지요. 허락해 주시겠소? 그러자 순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락이 어찌 필요하겠습니까, 어르신? 당연히 허락이 필요하지 않겠소. 이제는 여종이 아니라 정경부인이 아니시오. 점쟁이는 그렇게 순덕이의 관상을 한동안 보더니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정경부인의 관상 아주 잘 보고 가오. 점쟁이는 그렇게 사라졌고 순덕이는 그날 하루는 시장 상인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답니다. 버지니아 출생의 배우 펄 베일리는 자신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순덕이처럼 착하고 싹싹하면 칭찬은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칭찬해도 그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요. 자신의 값어치를 확신하고 있으면 그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덕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당당히 나간다면 반드시 큰 보답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1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